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이어서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일만만. 여기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는데 위에 초두머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초두머리가 나오면 풀이라든지 꽃과 관련되는 게 많이 나와요. 한자들이 대부분. 근데 이건 숫자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두머리를 이제 풀과 꽃 이런 거와 이제 연관돼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자전에 보면은 이제 뭐 원숭이 우라고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모퉁이 우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들은 주로 이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거나 이게 나무에 주로 왔다 갔다 다 하잖아요. 그 나무에 이제 주로 있다 보니까 또 식물을 이제 뭐 열매 이런 걸 따먹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모퉁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이제 이렇게 모퉁이를 딱 돌게 되면 되게 이제 조경 이런 걸 잘 해놨잖아요. 아파트 단지 보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꽃들도 갖고 놓고 나무도 심어 놓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꽃들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풀 이런 거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세요? 그러니까는 이거 일만만은 셀 수 없이 뭔가 많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런 이제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거, 이거를 초두머리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자전에 찾으려면 초두머리에서 찾아야 돼요. 이 일만만자를 그 오픈에 찾는다면. 근데 이거를 이제 더듬이, 촉각,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자전에는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냐면, 이건 더듬이, 그 다음에 이거는 몸통, 이거는 발, 그래서 벌의 더듬이하고, 그 다음에 몸통하고 발, 이제 이걸 뜻한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무슨 단어를 봐도 봉기,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이 누군가를 공격을 하면 자기 집 건들거나 하면 그냥 탁 하고 때로 몰려서 이제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벌이 무리를 지어서 그 수가 아주 많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일만만자가 나올 때 보면 뭐 만감이 교체됐다, 뭐 이거 뭐 이게 삼라만성, 만물 뭐 이런 거, 또 아니면은 뭐 만리장성 뭐 이런 데도 쓰이잖아요. 그럴 때 이 일만만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을. 그러니까 외우기 쉬운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한자는 연상을 하면서 외우면은 그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무슨 그 공부하실 때 뭐 수능을 공부하든, 또 아니면은 무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 뭘 하든, 우리가 보면 한자를 많이 알면 이 독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비문학 같은 거 독해가 잘 되고, 그래서 요새는 한자 어휘를 잘 몰라서 문해력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문장 해석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한자어를 많이 알면 문장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이사이 이렇게 짬나는 대로, 제 이제 10분 정도 남짓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밥 먹으면서도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짬나는 대로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되시리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자, 미음을 했으니까 비읍으로. 이거는 말씀변.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실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말씀담도 있고, 또 말씀어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설도 있고. 자, 이거는 말씀설, 이거는 말씀담,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어,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말씀화, 이거는 말씀화. 지금 다 뜻은 다 말씀이에요. 말씀설, 말씀담, 말씀어, 말씀화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말씀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은 부수가 여기 있는 거는 다 지금 말씀원이 부수예요. 그렇지만은 말씀변은 매울신이 부수예요.
이게 잘 못 찾아요. 이거 여기 분명히 뜻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말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수는 말씀원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부수와 연결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딴 건 다 맞는데 이거는 말씀변을 써놓고 말씀원을 해놨어요. 그럼 틀리죠. 매울신이 부수니까. 매울신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수를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죄수에게 형벌을 가하는 도구를 이제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수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 죄수가 2명이나 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하나 갖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쳐봐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해결이 안 돼갖고 경찰서까지 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서로 지가 옳다고 막 말을 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랬었을 때 이 말씀만이 나온 게 이 사람도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도 자기 말이 옳다고 얘기하고 이랬을 때 그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 말이 옳은지는 제3자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왜 가끔 이제 무슨 드라마 이런 데 가면 파출소에서 막 사람들이 서로 시비 걸려서 막 싸우고 이랬을 때 그걸 이제 듣는 사람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그럴 때 그래서 이 말씀변은 우리가 뭐 변호사, 변론, 뭐 답변, 뭐 웅변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부수가 절대로 말씀원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이는 단어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는 부수가 말씀언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비읍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옷에서 들어가서 잘숙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별자리 숙. 그럼 이거는 자는 거니까 여기서 자리라는 거는 기본형이 잠자는 거, 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잠은 어디서 자요?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 집면이 나왔죠. 이거는 집에서 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저도 그랬지만은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자, 친구네 집에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떡볶이, 간식 이런 거는 이제 먹고 와도 되지만 잠은 집에 와서 자라. 어른들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그러면은 잠을 집에서 자는데 누가 자? 사람이 자는 거예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길고양이 이런 애들은 아무 데나 지가 뭐 이렇게 비를 피하건 아니면은 뭐 추위를 피하건 이런 데 자면 되고 사람은 늘 집에서 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남의 집도 집은 집인데 그것조차도 남의 집 자는 건 이제 실내다 생각하니까 다 각자 자기 집에서 잠은 또 자기 집에서 자야 편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일백백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집안에서 자는데 돗자리를 펴놓고 잔다 이렇게 자전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를 깔고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달리 또 해석을 하자면 뭐냐면 일백백이 나왔잖아요. 보통 일반만 해도 설명했듯이 8파만 해도 많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일백백이 나왔어요. 그러면 늘 언제나 항상 집에서 잠을 자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것이 한자를 보면은 이게 잘숙을 보면은 여기 사람이 이제 나온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옥편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원래 본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은 이제 돗자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돗자리 펴놓고 잔다는 거는 뭐 여름날에 평상 위에서 뭐 돗자리 펴놓고 자면 모를까 방에서까지 뭐 돗자리 피고 자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유추해내야 쓰는 게 뭐냐면 이게 보류 같은 거 이거 깔아놓고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또 별자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별성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별성을 쓰면은 별성, 그러면 이거를 성수로 읽어야지 성숙으로 읽으면 틀려요. 별자리. 그럴 때는 성수. 그래서 우리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은 그 왜 해를 품은 달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성수청 국모 장씨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드라마 안에서 유심히 보시면은 어떤 건물 하나가 딱 나오는데 거기에 써 있어요. 성수청이라고 한자로 써 있어요. 그러면 성수청으로 읽어야지 성숙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숙으로 읽으면 안 되고 이 한자는 전주문자예요. 한자는 하나인데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한자는 하나인데 이런 거로 제가 육서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전주문자이기 때문에
별성이 나오면 성수로 읽어야지 성숙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 잔다 그러면 뭐 숙박, 숙소, 숙직 뭐 이런 거 아니면 숙제를 한다 할 때도 이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자리와 관련돼 있으면 성수로 읽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정도면 그래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세자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면은 또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